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등문공 장고하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추소가 묻기를 옛날에 군자들은 벼슬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벼슬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맹자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게 있으니까. 맹자도 군자인데 벼슬을 안 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래 맹자가 그러되 벼슬을 했다. 전에 말하기를 전에 오는 말에 자 공자는 3월 동안 인군이 없으면 이게 뭐죠? 인군이 없다고 하는 게 3개월 동안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소리예요. 결국은 벼슬 한다는 소리예요. 인군이 없다는 거, 벼슬이 안 하는 경우죠. 그 소리예요. 인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자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임금을 섬겨서 벼슬하지 아니하면 이 소리예요. 황황여야하사.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황황이라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안절부절했다 소리예요. 황황열, 안절부절. 막 마음이 무엇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강해. 자, 요것도 여러분 전국 시대까지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지역을, 나라, 국경을 벗어날 때 이 소리예요. 춘추 전국까지,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봉건 제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큰 나라로만 해도 뭐 열 몇 개지만 작은 나라까지 뭐 수백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조금씩 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나라면 노나라, 제나라면 제나라, 그 영역, 나라의 영역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이거 질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지로 읽는 거예요. 지, 패백지.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선물하는 것. 패백이라 그래요. 패백을 실었다, 수레.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라고 하는 건 뭐죠?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뵐 때 뻘쭘하게 그냥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어떠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윗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낮추고 예물을 후하게 하는 거예요. 맹자 불러다 놓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윗사람도 맹자한테 답례를 어떤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어떠한 그 선물을 준비했다는 소리죠. 한 거. 또 공명문은 뭐라고 했냐면 옛날 사람이 3개월 동안 임금을 모시지 아니하면은 조로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조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조문한다 그러잖아요. 위로하는 거잖아요. 죽은 어떤 그분을 위로해준단 말이에요. 그 주위 사람들을. 그 정도로 이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주소는 위나라 사람이다. 무군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하지 못한, 벼슬을 얻어서, 벼슬에서 임금을 섬기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다. 황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황황은 여유구의 불덕지이다. 자, 여러분 요것만 보면은 여러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좀 해보면은. 자, 황황은 마치 그 소리죠. 여는 마치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경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이 상을 당했을 때, 상을 당해가지고서 부모를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돌아올 때 마치 여유구의 불득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구할 것이 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당궁에서 나와요. 당궁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그 여유구의 불득지라고 하는 거는
당공에 있는 글을 주자가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이게 표현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원래 자식이 부모를 여의었을 때 그때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황황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죠. 예. 뭐에 대한 형용사죠? 바로 여유구이 불돋다. 예. 마치 무엇인가 구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황황이라는 거죠. 예. 출강은 벼슬을 잃어버려서 나라를 떠나가는 거다. 패백은 그 잡는 바로서 그 예물을 잡은 바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 자 일개 선비 같으면은 꿩을 잡고 그래서 출강제지는 장차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바의 국가의 임금을 볼 때 임금을 만나서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장차 소적지군 가려고 하는 바의 국가의 그 임금을 만나 뵙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적지군 나갈 바의 임금을 뵙고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여기는 선비라 그랬잖아요. 대부도 망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대부도. 또 경도 또 망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전부 다 자기들이 신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글을 이렇게 뭐 그걸 다 찾아보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뭐 찾아볼 필요는 없죠. 자, 3월 무근에 조한다는 것은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죠. 이 조라는 말 안 쓰죠. 주소가 물은 거다. 이는 너무할 이자, 이 몽기자가 아니라 너무할 이자, 이함이 태다. 후장에도 이것을 따른다. 선비가 벼슬을 잃어버리는 것은 제후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다. 예가로되 제후가 밭가는 것을 도와서 제후가 밭가는 것을 도와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쌀 같은 거를 말해요. 그릇에다 쌀을 이렇게 담고 포라든가 그것을 공급하고 부인은 누에를 져서 실을 뽑아내서 그것을 의복으로 만드니 그래서 희생이 이루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이죠. 그 같은 제사 지낼 때 희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성이 깨끗하지 못하며 의복이 갖춰지지 못하면 감히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비가 어떠한 밭을 가르는 그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면 또한 제사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기명, 의복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감히 제사 지내지 않으면 또한 감히 연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기 조문하지 않겠는가? 조문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예가로되 자 제후가 그 백묘의 그 땅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호적에다가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자기 어떤 그런 거에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모자죠. 조선시대는 선비들에서는 갓 같은 거 면에 청갱으로서 하고 푸른 줄로서 하고 몸소 그 쟁기를 잡아가지고서 밭을 갈거든. 서인들이 도와서 그 밭가는 그 묘를 맞춰서 거두어서 그 얼음이라고 하는 창고에다가 담아둔다. 저장함으로써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자성을 공급해주고 또 세부 이건 명문 집안의 부인들로 하여금 공상과 잠실에서 누에를 치게 해서 누에를 그 받들어 가지고서 먼저 그 다음에 임금한테 보이고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임금의 부인이죠. 세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밑에 있는 대부 부인들한테 그것을 마침내 나눠주거든. 또 그 대부 부인들은 그 예복을 입고서 그것을 또 받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도 뭐 솔직해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은 그 각주를 보면은 대충은 알겠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기록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은 누에를 꼬치를 받아가지고 누에 꼬치를 3번 쇠수대에다가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군과 세부들한테 그것을 마침내 상군과 세부한테 그것을 또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에 꼬치로서 보불 문장을 삼게 했다. 이게 도대체 이 보불 문장이 뭐냐? 이것도 각주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장하면 글 짓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옷에 예를 들어서 일종의 보기 좋은 수를 놓다. 우리가 자수 같은 거 하죠? 이런 그 비단에다가도 어떠한 수를 놓잖아요. 그 수를 놓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 그게 바로 보불 문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입고서 선왕과 성공한테 제사를 지낸다 이라. 또 하루되 선비가 밭이 있으면 제사 지내고 밭이 없으면은 이 천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 피는 나물들이 있어요. 봄에는 어떤 나물, 여름에 어떤 나물, 그걸 캐다가 간소하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직을 자라하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걸 성이라고 한다. 희생은 그 생을 반드시 특살, 이 암놈을 죽인다. 생에는 반드시 암놈을 죽인다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순놈을 죽인다. 이거 특은 순놈 특이에요. 이 명은 그릇이죠. 소위 그릇을 담는 것이다. 보기.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요 7천은 원래 보불 문장의 그 출처는 그 순자 비상편에 있어요. 비상. 요 상은 뭐냐면 관상을 말해요. 관상. 그 당시에 관상 보는 게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을 비난하면서 쓴 말이에요. 거기에 증인이연 사람이 어떠한 객지로 떠날 때 공자한테서 예를 들어서 자로하고 안연이 같이 동문수학했는데 자로가 위나라로 벼슬살이로 하기로 갔어요. 그때 갈 때 그 아내한테 옛날 사람들은 증이연이라 하니 그 사람한테 주기를 말로써 하는 거예요. 다 가난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때 그 말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로 줘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도 당궁에 보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송별할 때 좋은 말, 덕담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금속 주옥보다 귀중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관찰할 때 말로써 하는데 살펴볼 때 말로써 하는데 그것이 보불 문장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보불 문장이라는 거 여기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맹자가 그런 식으로 쓴 거, 그러니까 주자는 그런 식으로 쓴 건 아니고 보불이라고 하는 거는 보불과 문장은 일종의 수를 놓는데 어떤 그 문양, 특이한 문양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어떠한 그 경계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패백을 싣고 가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추소가 질문한 것이다. 선비가 벼슬 살이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이니 농부가 어찌 그 출강함에 그 뇌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갈고리라든가 쇠스럼 같은 거죠. 농기구를 말하는 거. 농기구를 버리겠는가? 진나라 국가가 또한 벼슬 살만한 국가로 돼 일찍이 벼슬살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급한 것을 듣지 못했으니 선비가 벼슬살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급하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벼슬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장부가 태어나서 그를 위해서
장부가 태어남에 그를 위해서, 여기는 이 장부를 말하는 거죠. 장부를 위해서 유시되는 건 가정을 꾸리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부인을 얻는 것. 그를 위해서 부인을 두기를 원하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그를 위해서 시집 가는 것,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다 부모의 마음이다. 사람이 누구나 이런 마음을 두지만, 자, 부모의 명과 매작지연이라고 하는 중매쟁이의 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혈국을 뚫어서, 담장을 뚫어버리고 와가지고 남녀지간에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 엿보는 거, 그리고 또 담장을 넘어서 서로 남녀지간에 이렇게 만나는 것은 무릇 그 부모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천하게 여긴다. 옛날 사람이 미상불, 벼슬을 하고자 원했지만은 오부류기도의 부류기도 아니 그 도로 경유하지 아니한 것을 싫어하니, 부류기도의 왕자는 그 도로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는 혈국을 뚫는 무리와 같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무리와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혈국즉 혈국을 뚫는 것과 더불어 같은 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혈국을 뚫는 그와 같은 유다. 진국은 해석이 머리편에 보인다. 사국은 벼슬 살만한 국가는 이르자면 군자가 유한하는 국이다. 떠돌아다니면서 벼슬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주소는 생각하기를 맹자가 제후를 만나 뵙지 않고 벼슬을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까닭으로 먼저 옛날에 군자가 벼슬살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은 연후에 이것을 말함으로써 풍자함이 간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남자는 여로서 실로 삼고 여자는 남자로서 집을 삼는다. 매는 또한 그 매와 같다. 중매쟁이 그럼 같다. 말하자면 부모가 되었는 자는 비불원, 그러니까 그 남녀가 시를 두고 가정을 꾸미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건만은 또한 그 올바른 도로서 경유하지 아니한 것을 싫어했다. 그 대체로 군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글이 어려운 글이에요. 이게 글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논어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이게 뭐죠? 대체로 군자는 수불 결신이 날륜이나 몸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데 왜 윤리를 어지럽힌다고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논어 맨 뒤에 보면은 그 공자가 막 이렇게 그 초나라 막 이런데 남방 지역을 막 그 순환할 때, 철환할 때, 그 공자가 지나가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망태기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은, 자기 일신상의 몸은 깨끗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큰 윤리가 있는 거죠. 임금과 신하의 윤리. 그 윤리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나. 대체로 군자는 비록 결신함으로 그 큰 윤리를 그 윤리를 어지럽게 하지는 않지만은, 자, 요거 다시 한번, 요 논어 한번 여러분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결신이라는 거 있어요. 결신해서 몸을 깨끗이 하는데 그것이 군신의 예의를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깨끗이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또한 이익을 따라서 의를 저버리는 짓도 하지 않는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팽경이 물어 말하기도, 이거 경자인지 갱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또 저거 된지.
어디 책이더라? 요즘에는 내각장판을 복사해 둔 데 보면은 발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 발음은 팽갱인지 팽갱으로 읽겠습니다. 팽갱이 물어 말하기를, 자, 후거 수십승과 종자 수백인으로. 자, 맹자가 이렇게 출강하는데 수레가 수십승이 쫙 따라가요. 그리고 수행 종자들이 수백 명이 딱 따라가는 거예요. 네.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어느 나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서 갈 때 노잣돈 막 주고 막 수레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사오 제후 불이태오이까. 제후들한테 옮겨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너무 화려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러되 그 도가 아닐진된, 이렇게 조건이죠. 단서. 비기도인된. 왜냐면 직자가 있으니까. 비기도인된,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인된, 죄송합니다. 이거 인자죠? 클 때 거기다가 이렇게 인된 이렇게 써요. 비기도인된, 즉 일단사라도, 예. 라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요 글자가 또 잘 안 보이네. 라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칼도자 이렇게 해요. 칼도자. 불가수인이 한 주먹 한 표주박의 밥일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받지 않지만은 그 올바른 도라고 한다면 순임금도 요의 천하를 받았다. 이것이 받되 사치스럽다고 크다고 여기지 아니하니 그대는 이것을 크다고 여기는가 이런 거죠. 뱅갱은 맹자 제자다. 태는 사치다. 불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선비가 아무런 일도 없이 먹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죠. 사 무사히 시기 불가야하니다 이런 소리죠. 말하자면 순임금으로서 순임금의 고사로서 사치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자면 오늘날의 선비들이 아무런 공도 없이 다른 사람의 밥을 얻어먹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자불 통공 역사하야 이연모부적히며 자 그대가 어떠한 자기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서로 바꾸고 일을 바꾸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은 농사 짓는 사람에는 곡식이 남으며 아녀자들한테는 길쌈뛰기를 하잖아요. 그 길쌈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대가 그것들을 물물교환식으로 해서 사회 이렇게 소통하게 해주면은 제장, 윤여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당시의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대장장이라든가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장, 윤여가 모두 그대한테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자네가 이렇게 소통을 해주니까. 득사어자 하리니. 자, 어차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가정이죠. 어떤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들어와서 효도하고 나가서 공손하며 또 선왕의 도를 법도를 지키고 후대의 학자들을 기다리니 후지 학자를 기다리되 그대한테 밥을 얻어먹지 못하리니 그대는 어찌 제장 윤녀는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인의를 실천하는 자는 가볍게 여긴가 이런 거죠. 통공 역사는 이르자면 사람들의 어떠한 공을 이룬 것을 통하게 해주고 그 일을 교역하게 하는 거다. 연인은 나무입니다. 유연은 무소 무역이란 말 쓰죠. 물물교환 바꾸는 거. 무역하는 바 없이 쓸데없이 무용하게 쌓아두는 것이다.
제인, 장인은 목공이요, 윤인, 여인은 다 수레공이다. 요즘 말하면 정비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제장, 윤녀는 그 뜻이 장차 음식을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오냐. 군자가 도를 하는 것은 그 뜻이 또한 장차 먹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은 거죠. 예. 그대는 어찌서 이가와 자하이 기지로서 하겠는가? 그 뜻으로서 하겠는가? 자, 어떤 사람이 그대한테 공이 있어서 가히 먹여줄만 해서 먹여주지만 요때는 가사이 사지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식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원래는 여기서는 사로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맹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는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서 밥을 먹여주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실적을 보고서 밥을 먹여주는가. 그랬더니 제자는 그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먹여줍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의도죠. 그대는 그 의도로서 할 것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맹자가 말하면 나로부터 말하면 진실로 어떠한 녹봉이라든가 먹는 것을 구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먹여줘야 된다. 자, 왈 유인어차 하니 어떤 사람이 이제 맹자가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가정법이죠. 회와 기와를 훼손시키고 담장에다가 막 줄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망쳐버리는 거죠. 도자기, 그러니까 기와를 부시고 담장에다가 막 낙서를 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뜻이, 의도가 음식을 구하는 데 있을진데 그대는 음식을 주겠는가?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적을 보고서 음식을 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도만 가지고서 다 누구든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 밥 못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장벽을 꾸미는 것이다. 횡만은 말하자면 공은 없고 해가 있다. 자, 이미 가로되 사공이면 그 사람의 실적을 가지고 보고서 먹여줄 것 같다면 가히 선비로서 아무런 일도 없이 먹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진실로 제장 윤녀를 높이고 인의를 실천하는 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맹자는 그냥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아요. 주로 얘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공자는 글이 짧은 반에 맹자는 책은 두꺼운 것 같지만 전부 다 그냥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루에 2편씩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냥 한번 훑어보는 관점에서 좋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월 이전에는 맹자